분단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국문학도 신분으로 80년대 학생운동에 선두에 섰던 대표적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우상호. 이제는 민주화운동 세대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합리적 사고의 젊은 리더 우상호 의원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이른 아침 의원회관. 우상호 의원이 의원실 회의에 앞서 답정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젊은 리더로 손꼽히는 만큼 열정적인 젊은 보좌진들과 더없는 호흡을 자랑하는 우상호 의원. 8월 2일까지 청춘파란 공모전이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좀 말씀드려봐봐. 아침에 우리 상의한 거. 청춘들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보건 검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20대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볼 때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눈, 안경 쓴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가 꾸부정하고, 맨날 컴퓨터 들여다 보면은 주측만증 걸리기 쉬우니까. 그렇죠. 40대랑 중장년층과는 다르게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꽤 있으니까 그것부터 바로 잡는 게. 이렇듯 보좌진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는 각종 정책을 새롭게 발굴, 궁리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다. 보좌진들은 되게 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기들 역할들을 이제 소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국회에서 아마 저희 방 분위기가 제일 좋은 3위 안에 들 거예요. 다른 방에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글을 잘 쓰는 학생으로 인정받아 시인을 꿈꾸었던 문학청년 우상호. 하지만 대학 시절 사회의 부조리함을 깨달으며 시인의 꿈은 잠시 접고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선두에 서게 됐다. 그 후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목표로 서울 서대문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우상호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꿈을 갖고 생활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우상호 의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 방송, 과학기술 등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기본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가 야당 간사를 맡은 후반기에는 많은 민생 법안 처리와 활발한 활동을 보여 모범 상임위로 뽑히기도 했다. 우리가 바이러스,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냐,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이거 대책 세워라. 바이러스라는 게 변종으로 계속해서 바꿔서 우리나라 온다. 8개월 지난 지금 제가 체크해 보니까요. 생명공학연구원 전체 예산 1,594억 중에서 바이러스 관련된 연구비가 19억이에요. 메르스가 국내에서 발생하기 이전에 메르스에 관해서 발표된 국내 논문은 한 건이에요. 한 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국에 창궐해서 막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치료약도 없어. 진단 키트도 없어. 뭘 어떻게? 이게 병원이 책임질 문제입니까? 제약회사가 책임질 문제입니까? 이거 정부가 했어야죠.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정부를 질타하는 우상호 의원. 1999년 정계에 입문 후 대변인만 총 8번을 맡아 뛰어난 순발력과 논리정연한 말솜씨로 야권의 대표적 달변가로 불리는 우상호 의원은 상임위 활동 중에도 날카로운 문제 파악 능력으로 전국을 찌르는 지리로도 유명하다. 정부를 질타하는 거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는 저는 굉장히 큰 소리로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이럴 수도 있지, 적당히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자기를 정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부처가 자기 자신과 그렇게 늘 타협하고 살면은 언제든지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거는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할 때는 좀 강하게 질타를 해서 이게 잘못을 하면 국회에서 혼날 수 있구나, 이런 그 모델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은 하루하루 빚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지? 애가 하나 생기면 그 애 때문에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다고 전부 한탄하는 바로 이런 대한민국이 오늘의 현실이다. 시스는 국어 교사가 되겠다는 장래 희망을 가졌던 문학 청년은 정치란 한편의 다큐멘터리와 같다는 그의 말처럼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걷게 된다. 시로 삶을 노래하는 꿈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의 20대를 거리에서 불태웠다면 그 후 약 10여 년간은 제야 활동을 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나간 것이다. 본격적인 현실 정치 참여를 선언했지만 이 과정도 편하지만은 않았다. 총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2번의 성공과 2번의 실패를 거두게 된다. 군대를 가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부정부패도 굉장히 만연하고 또 선거 부정까지 제가 목격하면서 이런 잘못된 현실은 좀 바꿔야 되겠다. 그 군대에서 절실하게 느껴갖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늘 그의 마음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빼놓을 수 없다.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6월 민주화 항쟁을 주도했던 우상호 의원. 하지만 시위 도중 후배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쓰러져 사망하고 그의 죽음으로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결실을 얻게 되지만 우상호 의원에게는 지울 수 없는 이름으로 남아 정치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후배가 희생됐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 기여했다고 하는 보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아픔, 또 죄책감 이런 게 늘 6월 달은 전 좀 복잡합니다, 심정이. 지난 6월 연세대학교 한열동산에서 이한열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기존 추모비가 제작 20여 년이 지나면서 갈라지는 등 훼손이 심해져 연세대 박물관에 보존하기로 하고 새로운 기념비를 제작한 것이다. 우상호 의원도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 겸 기념비 건립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한열 동산으로 불리는 이곳 기념비가 위치한 곳은 이한열 군이 이 대학 생활을 했던 전 생활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바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기념 행사를 매년 가져왔습니다만 다시 추모비를 세워야 되겠다 뜻을 모아서 이 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념비 위에다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를 비롯 동문과 재학생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새로운 기념비에 헌화하고 희생된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우 의원의 정치 생활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잡는 정치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고 이한열 열사. 새 기념비가 뜨거웠던 그 해의 6월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본다. 이런 날은 그저 가족이나 나라 착잡해요. 하늘에서 한열이가 좋아할까 또 아쉬워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죠. 30년 전 얘기를 하지만 우리한테 어제가 뜻깊은 날을 맞이해 제막식을 함께해준 지역 당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우 의원. 지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정쩡해서 내 밥도 못 사고 그냥 상도를 치고 각자 맛있게 드셔. 감사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선배 세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정도는 알아줬으면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죠.
제가 사실은 정치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 통일입니다. 분단 시대를 극복하고 남북 협력,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만큼 절절한 시대적 과제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분단됐으니까 합쳐야 된다고 하는 감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한반도가 다시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남북 통일을 기여하는 거다. 아마 그게 제 소명이고 제 과제죠. 앞으로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최대한 저의 모든 걸 다 헌신할 생각입니다. 가지고 때가 되게 되면 분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본의 집중적인 2012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우상호 의원. 그가 외교통일위원회를 선택했던 것도 통일에 대한 일념 때문이었다. 특히 남북 문화 교류 협력 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24 대북 제재 조치 등 남북 관계 급변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 사업자들이 발생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의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작년에는 한 신문이 조사한 국민이 뽑은 드림 내각에서 61%의 놀라운 지지율로 통일부 장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실은 되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으면서 통일 문제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것이 그렇게 인정받았다 싶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상당수는 사실은 남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좀 변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죠. 우상호 의원이 오늘은 한 방송 관련 토론회의 축사를 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언론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자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선다고 본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 종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정한 방송, 공정한 언론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 노력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신인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당시에도 언론개혁 입법안 처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우상호 의원. 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언론개혁과 공정한 방송은 늘 깊이 고민하는 화두다. 또 최근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며 통신비 관련 정책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거나 부정적이었던 정부 여당이 갑자기 당정회의를 열어서 통신비 인하를 정부 여당이 주도했다고 하고 정부에 플래카드를 다 걸어놨어요. 그 제가 작년 10월부터 주장하던 저로서는 야 이거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를 제안했던 우상호 의원. 또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중으로 사실상 통신비 인하 및 데이터 기반 요금제 도입에 논의를 이끈 주인공이다. 특히 통신비는요. 거품이 너무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가 정당하게 내야 할, 지불해야 할 돈보다 사실은 상당히 좀 더 내고 계시거든요. 국회의원이 4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그러면 결국 성과가 더 안 나더라고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성과를 내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저는 나중에 제 임기 다 하는 때까지 이 통신비 인하에 더 열심히 꽂혀서 조금이라도 더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날려버릴 더위 그 이상의 더위가 7월의 마지막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는 연세로 일대에는 유명 연예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이색 축제가 열렸다. 올해로 3번째 열리는 신촌 물총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려든 것이다. 이거
대단하네. 좋죠? 예? 도시를 이렇게 새롭게 노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도심 속에서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 기획자들이 물총 축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올해가 3번째인데 지금 신청자만 15,000명이 넘고 막 뭐 난리예요. 지역의 큰 축제를 위해서 서대문 소방서에서도 참여해 심폐소생술 플래시 몹에서부터 소방차 이벤트까지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한 10년 더 많이 모이겠지? 꽉 차야 되는데요. 행사하면 불안해 항상. 많이 오시나 싶기 때문에. 어떤 게 불안하고요? 아니 이제 호응도가 높은지 많이 오는지 썰렁하면 안 되니까 이게 많이 모여야 이 사람들이 끝나고 또 지역에 이 동네 맥주집이나 고깃집 가서 팔아줄 거 아니에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이 오는 게 중요하니까. 양복을 입고 오시면 어떻게 양복을 입고 오시면 아니 양복 다 젖어도 되는데 양복 입고 있어서. 모처럼 준비한 물총 축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도 마치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 무척 고무된 우상호 의원. 네, 반갑습니다. 우상호 의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신촌이 재미있는 곳이다. 신촌에 가면 젊음이 살아 숨쉰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세요.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출발점 같은 그런 그 공간이 있잖아요. 신촌 서대문은 저한테 이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 저의 출발 같아요. 성인의 출발. 그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하고 학생운동을 결심하고 또 뭐 이런 저의 정체성이랄까 저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최선의 신촌 물총 축제 즐길 준비되셨나요? 물총이라는 추억의 소재를 놀이와 볼거리로 결합한 행사로 물총 싸움, 워터 슬라이드 타기, 거리 공연 등 물을 이용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되는 신촌 물총 축제가 드디어 시작됐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신촌이 다시 사랑받는 거리가 되길 바라는 우상호 의원. 그의 바람대로 신촌의 각종 축제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어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 개발로 시민들에게 여유와 활기를 안겨줄 계획이다. 아, 즐겁습니다. 사실 많이 젊으셔놓은 것 같아요. 신촌이 과거에만 하더라도 대학가이면서 하숙집들이 이렇게 쫙 있는 대학가 본연의 모습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싸구려 유흥가로 전락하고 그나마 문화적 주도권은 홍대 쪽으로 다 뺏기고 도시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화로 도시를 한번 살리자 이런 컨셉으로 신촌의 새로운 축제 또 젊은이들을 위한 많은 공간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도시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문화로 도시를 한번 살리는 그런 전형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도시 개발의 범위는 신촌뿐만이 아니다. 녹지가 풍부한 자연 환경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유서 깊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밀집된 문화화, 교육의 중심지이자 서울의 4대 부도심으로 불리던 서대문구지만 낙후된 지역 개발과 상권 활성화가 절실한 것. 이러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한때는 고속 성장과 근대화의 상징이었지만 노후화에 따라 도시 경관 및 지역 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 내의 고가도로가 최근 잇따라 철거됐다. 공사에 들어간 서대문 고가도로의 경우 9월 보행자 중심 도로로 재개통되면 교통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돼 무려 1.3km를 우회해 통행해야 했던 홍은 사거리 유턴 문제를
주민들과 합심해 4년간 해결을 촉구한 끝에 7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심의에서 허용되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됐다. 제가 내걸었던 공약 중에 큰 핵심 공약은 이제 거의 100% 다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촌 산권을 활성화하는 거,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조금 문화시설, 특히 이제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좀 확대하는 것, 이게 좀 제가 최근에 제 임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우상호 의원에게 정치란 이상을 실현하기보다 현실 속에서 이상을 찾는 것. 당장은 더뎌 보이겠지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라고 믿는 우상호 의원. 그런 우상호 의원이 꿈꾸는 세상은 어떨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공평한 세상. 그러니까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런 사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당한 능력과 그 열정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 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